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영국 군주정의 수립 및 영국 혁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영어를 못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있는 조지 1세인데요. 네, 이분은 왜 영어를 못했냐면 독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조지 1세부터 하노버 왕조라고 부르는데 하노버 왕조는 독일의 하노버가 출신인 조지 1세부터 빅토리아 여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영국도 계속 이 하노버 왕조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1917년에는 이때 1차 세계대전인데 그 시기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영국은 독일에 맞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왕조의 이름을 하노버라고 하면 이게 독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윈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까지도 윈저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못하는 조지 1세는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는 의회에 맡겼어요. 네, 의회에 맡기고 왕은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이 정치를 책임지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이런 정부 형태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렇게 왕이 있고요. 하지만 왕은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총리예요. 총리. 네, 총리는 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 총리이고요. 네, 이렇게 왕은 있어요.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왕은 있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 어떤 형식적인 존재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국의 내각 책임제 그리고 왕은 있지만 정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입헌군주제가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교도 혁명부터 알아볼게요. 영국의 혁명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혁명입니다. 이 두 혁명을 통해서 지금의 영국의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요. 특히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 오늘날도 있는 입헌군주제와 내각 책임제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시기가 근대 시기예요. 우리가 서양의 근대 시기를 배우는데 근대는 기존의 시기와 다르게 혁명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혁명이 첫 번째 시민혁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근대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 전의 시기를 전근대라고 하고 근대 이후의 시기를 이제 근현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가 기점이 된다는 것은 근대를 기준해서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근대의 시작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시민혁명이에요. 이 시민혁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어떤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 시민 중심으로 사회 중심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고 시민혁명은 순서가 영국, 미국, 프랑스 순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영국의 지금 시민혁명은 두 가지, 하나는 청교도혁명, 두 번째는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교도 혁명부터 보면요. 일단 이 청교도는 누구냐?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칼뱅파 기억나시나요? 네, 칼뱅파는 예정설을 주장했던 한 종파였는데 예정설, 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미리 예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지 이 증거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증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주장한 그런 종파가 칼뱅파예요. 칼뱅파는 금욕주의, 어떤 욕심을 좀 버리고 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그 종교개혁 때 나타난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뱅파가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는데요. 이 청교도의 세력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청교도는 저축을 많이 하고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또 왕실의 사치와 낭비, 얘네는 금욕주의잖아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왕실을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가 어떻게 세력이 확대됐는지 농촌과 도시로 나눠서 볼 건데요. 농촌은 장원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장원제라는 거는 영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노로 이루어진 자급자족 공동체였죠. 이런 게 점차 붕괴된다고 했어요. 중세 말기에 들어서면 십자군 전쟁의 어떤 실패라든지 뭐 흑사병의 유행 이런 걸로 붕괴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노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나타나고, 그 땅을 소유한 지주, 이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해서 시민층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사람들 중에 청교도가 많았다는 거죠. 새롭게 이렇게 부흥하는 세력 중에. 그러면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찰스 1세가 영국의 왕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세,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상당히 열받았겠죠. 그리고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은 그 영국 국교회거든요. 그 영국은 종교개혁 때 우리가 한번 봤는데 헨리 8세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이 왕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의 종교를 바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교도를 이제 박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에 진출한 청교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싸운 거죠.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눠서 싸웁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돼요. 의회파가 이기는데, 당시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크로멜,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집권을 하면서 찰스 1세 왕을 죽이고 이제 본인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이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가 없고 어떤 집단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이다라는 건데요.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는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집단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거든요. 이거를 잠시 영국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 사회는 큰 변화가 나타났고, 자영농민층, 젠트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층, 이 시민층은 당시 상공업자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청교도가 많았는데 이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했고 절대 왕정에 맞섰습니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줬다라는 절대 왕정의 그 사상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정치했고, 그 다음 왕인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둔 거죠. 그리고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파 왕당파 간에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이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했고, 이 의회파의 지도자인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했다.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다음은 명예혁명입니다. 크로멜은 너무도 금욕주의를 강요를 국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거에 견디지 못했던 거죠. 술도 못 먹게 하고 도박 같은 것도 못하게 다금질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크로멜도 결국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과거에 어떤 그 역사를 잊고 또 자기 맘대로 정치를 막 한 거예요. 전제 정치라는 거는 자기 맘대로 정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2세의 이 전제 정치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얘를 폐위시켜요.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그 딸이 있는데 메리 공주거든요. 이 메리 공주와 그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이게 명예혁명인데, 왜 이름이 명예혁명이냐면 이 과정에서 싸움이 있거나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왕들은 뭘 하냐면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권리장전이 뭐냐면 앞으로 웬만한 모든 권한은 의회가 갖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형식적으로 있고 우리가 의회가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문서에 그냥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이때부터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입헌군주제. 왜냐하면 군주라는 건 왕이에요. 왕은 있어요. 하지만 이 국가에서 만든 헌법에 근거해서 의회가 나라의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지 1세, 조지 1세는 하노버 왕조라고 했죠.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의회가 아예 책임지고 정치를 하는 의원 내각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냐, 우리가 이거 정부 형태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정리해보면 정부 형태. 이 정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학년 4시간에 사실 배웠는데 의원 내각제가 있고요.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는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각이 바로 정부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정부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원 내각제,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그런 정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이 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분리돼 있어요. 이 대통령이 행정부를 따로 이끄는 거고 의회는 입법부를 이끄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 형태가 대통령제이고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이 정부가 즉 내각, 여기서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융합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누구냐? 이 의회에서 다수당,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의원 내각제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정이고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다. 근데 이게 이루어진 혁명이 명예혁명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명예혁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문서 이름 권리장전, 의회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성립됐고 의원 내각제가 실시됐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청교정면 있었죠. 근데 크로멜이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 수립했다가 죽고 나서 왕정이 복구했어요. 근데 왕들이 자기네 맘대로 통치하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이 명예혁명에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승인이 되고 그러면서 영국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에 실시하는 지금의 정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로멜은 너무 그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를 해서 지지를 잃었고요. 그래서 죽자 이 왕들이 다시 전제 정치를 강화를 한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또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1세를 추방을 하고 왕을 추방하고 그 신교도인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개됐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의회의 권한을 강조한 권리장전을 승인을 하고 그러면서 영국에는 입헌군주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한때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 통합해서 연합왕국으로 성립이 됐는데 앤 여왕이 자식은 낳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 출신의 조지 1세가 즉위를 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영국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못한 거죠, 왕이. 그래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전통이 형성이 됐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면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거를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의회 다수당, 국민의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의회 의원들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리가 돼서 내각,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의회 중심의 그런 정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해봐요 활동인데요. 이 권리장전은 명예혁명 때
나타난 이제 문서죠. 작성된 문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수 없고 의회 역시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과세도 못하고요. 의회 동의 없이 군대도 할 수 없고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사인한 사람이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이 왕들이 사인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권리장전에 나타난 의회의 주요 권한 뭐가 있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장전 이후에 영국의 정치 체제를 본문에서 찾아보래요. 영국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정이죠. 입헌군주정. 그리고 입헌군주정의 특징은 의회가 중심이에요. 의회 중심.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왕의 권한까지도 통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젠틀리와 시민들 중에는 이 종교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랬죠? 청교도가 많았는데 이들을 의회에 진출하여 왕실을 사치와 낭비를 비판하며 절대 왕정에 맞섰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세금을 걷고 청교도를 탄압해서 의회와 왕당파 간의 내전이 발생했는데 의회파가 승리하고 크로웰이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의회는 이게 지금 청교도 혁명이죠. 청교도 혁명. 의회는 전제 정치를 하는 제임스 2세 추방하고 메리 공주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공동왕은 의회의 권한을 강조한 문서 권리 장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입헌 군주정이 수립됐죠. 조지 1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와서 영어도 못하고 영국 정치 사정을 몰랐죠. 그래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전통이 형성되어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정치하는 거 이거를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국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